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4일 오전 2시입니다. 새벽 2시입니다. 이 검찰개혁이 뭐냐에 대한 이 해석 차이가 정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하는 검찰개혁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다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가 말하는 검찰개혁은 집권 세력의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검찰개혁의 제1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검찰개혁은 뭐냐? 사안 권력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맞을까요? 물론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개혁을 번들하게 설명하지만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묶었는데, 하나는 권은 이른바 검언이죠. 검찰과 채널A 기자가 짜고 친여권 인사를 수사하는 그런 허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윤석열 총장을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추미애 씨가 말한 검언 유착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검은 빠지고 요새 채널A 기자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위에 기초한 수사지휘권 발동이었고, 그것은 권력층의 불리한 수사는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한 수사지휘권 발동이었음이 확실하고, 이번에 김봉현이라는 사기 피의자의 편지에 근거해 가지고 검사를 감찰하고 또 수사지휘권 발동을 해서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묶은 것도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봉현이란 자의 주장은 거의가 거짓말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어제 수사지휘권 발동을 직격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은 검찰개혁이 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정리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진천, 충북 진천이라고 있죠. 충북 진천이라고 하면은 생거 진천, 사거 용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 살기는 충북 진천이 제일 좋고 죽어서 묻히기에는 용인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이 진천이라는 데는 김유신이 태어난 곳입니다. 김유신은 경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신라시대 때 이 근방을 지키는 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주로 옮겼죠. 그래서 진천에 가면은 충북인데도 이 화랑도 이런 김유신 사당 유적이 많습니다. 거기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명을 상대로 강연을 했습니다. 리더십 교육 강의인데,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다. 검찰 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되었다.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프랑스 혁명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본뜻을 강조하여 검찰개혁이 검찰장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말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장악, 정권에 의한 검찰장악이고,
윤 총장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이 어야 한다. 완전히 다릅니다. 추미애의 검찰개혁은 정권에 봉사하는 검찰개혁이고 윤석열 씨는 국민에게 봉사한다. 완전히 철학이 다릅니다. 어제 오전에 추미애 법무장관은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가지고 입장문을 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정면 비판을 했습니다. 이 비판에 윤석열 총장은 점잖게 대응을 한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 총장은 부장검사들에게 이런 당부도 했네요. 부장으로서 부원들에게 친한 형이나 누나와 같은 상담자 역할을 하고 정서적 일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팀워크를 잘 만드는 리더십이 중요하고 사건에서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후배를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건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설명까지 덧붙였네요.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6월 검언 유착 의혹에 관련된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 배제하면서 부산고검 차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을 냈다가 지난달 14일에는 다시 진천 분원으로 자리를 옮겨 좌천성 인사라는 말이 돌았다고 친절하게 보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달 하순에 있었던 국정감사 대검찰청 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하루 종일 직격탄을 날리는데도 그것을 당당하게 받아내므로써 인기가 아주 나훈아 이후에 가장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이렇게 3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을 정도니까 더구나 현직 검찰총장이니까 지금 언론이 윤석열 어디 가고 무슨 말을 하든지 꼭 따라다닙니다. 이게 사실은 이분의 정치적 자산입니다. 정치인은 기자들을 다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성장합니다.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이 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어디를 가든지 기자들을 데리고 다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데는 다 뉴스가 있으니까 기자들이 모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분이 드라마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고 이 정권과 맞서는 수사를 하니까 기자들의 관심, 그 다음에 국민들의 관심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 후보감으로 오르게 되었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이 말한 검찰개혁의 정의와 똑같은 이야기를 바로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당부한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어떻게 부탁을 했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계속 끝까지 지켜달라.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달라.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가 있다. 지금까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 정말 참 고마운 일이다.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을 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똑같죠.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어라. 그 다음에 상원 권력을 수사하라. 청와대라도 수사를 하라. 이게 바로 검찰개혁이다. 어떻습니까?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추미애 씨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그걸 검찰개혁이라고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다가는 윤석열 총장처럼 되죠. 윤석열 총장이 권력형 비리의 표본으로서 조국 법무장관을 수사를 했다가 이 정권으로부터 이렇게 코너로 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록으로서는 문재인, 윤석열 두 사람의 검찰개혁론이 옳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